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천안시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긴급 지원책을 고심 중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경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6일 천안시청 직원들은 업무를 위한 일본 방문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에게는 일본 여행과 일본 제품 구매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천안과 아산 지역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상당수 있어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 규제 품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천안 450여 곳, 아산에는 490여 개 기업이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산시는 일본 수출 규제 에러 신고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시는 기업 피해 사항을 24시간 접수하고 충남도와 정부 등과 연계해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경영 안전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거에 이제 특례 보증이라든지 그런 경영 지원 품질 인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천안시 역시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핵심 소재 국산화에 120억 원, 경영 안정자금 등으로 31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 규제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르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일본보다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빛을 보지 못한 우리 중소기업들 주변에 많습니다. 핵심 소재 국산화가 시급한 현재 이런 기업들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데요. 천안 한 첨단 소재 기업에서 이들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스텔스 전투기 내부 소재와 정전기 방지 탄소 섬유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첨단 소재 국산화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천안시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소재 개발에 성공해도 작은 회사라는 이유로 거래가 쉽지 않고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대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하고 LG하고 많이 했으면 다 성공해도 좋다 그랬는데 적용 보류 또는 불가. 왜냐? 원가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되풀이 되면서 이제 절망하고 또 포기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개발한 탄소 나노 튜브는 국방과 발전시설 등 첨단 산업에서부터 실생활에 사용될 만큼 범위가 넓고 일본 기술에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기술력이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소재 산업은 일본과 비교해 축적된 기술이 부족하다며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장에 대한 상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간을 당기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그런 훌륭한 첨단 소재를 개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천안시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노 소재와 디스플레이 등 8대 전략 산업에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핵심 소재 사업에 대해서 4년간 120억을 투자하는 실현기술 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기업의 경쟁력을. 한편 시는 시청과 각 산업단지 등 13곳에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티브르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천안시설관리공단이 수백억 원이 들었지만 정작 시설이 미흡해 논란이 일었던 천안 야구장에 대해 시설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2년 새 벌써 30억 원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준공된 천안 야구장입니다. 천안시가 땅값으로 500억 원 이상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설은 미흡해 맨땅 야구장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구장은 흙바닥에 변변한 주차장마저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펼치면서 시설이 개선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난해에도 전광판과 야구장 펜스 설치 등에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쓰였습니다. 올해 역시 인조잔디와 주차장, 하수관 공사 등에 22억 원이 넘게 들어간 상태입니다. 최근 2년 새 3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간 겁니다. 이곳에 있는 야구장 면수는 모두 5면인데요. 이번 공사로 인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는 야구장 면수는 단 2면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야구장 면수만 늘린 것이 독이 됐습니다. 이미 야구장이 지어진 터라 놀릴 수만은 없는 상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천안시설관리공단은 우선 지속적으로 야구장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공사의 주요 공사 인조잔디를 2개나에 대해서 까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2년, 3년 후에 점차적으로 5개 구장 전부 다 인조잔디 까는 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현재 공사 중인 야구장은 다음 달 중순쯤 개선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지어진 천안 야구장이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성원읍의 북부 BIT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이곳 주민들은 집을 잃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를 산업단지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요구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천안 성환읍에 추진되고 있는 북부 BIT 산업단지입니다. 복모리와 신가리, 어룡리 일대 88만 제곱미터 부지에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0월 보상에 들어가 연말에는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곳 주민들은 집을 잃게 된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신가리와 어룡리는 대여섯 가구가 포함되지만 복모리의 경우 50여 가구 전체가 산업단지에 수용됩니다. 시에서는 이주단지를 계획하고 있지만 7, 80대 노인이 대부분이어서 새로 집을 짓고 살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디로 나가? 어디로 가? 나 못 가. 아무데도 못 가. 91인데 무슨 집을 지어가지고 살아. 돈 있어? 돈 있어야 살지. BIT 산다는 10여 년 전 계획돼 수차례 미뤄졌고 지난달 충남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미뤄지면서 마을에는 평소처럼 건축 인허가가 이뤄져 왔습니다. 새로 집을 지은 주민은 황당해하는 모습입니다. 조성을 하려고 했으면은 5년 전이고 10년 전에 제한구역으로 묶어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허가는 작년까지 다 내줘놓고 나서 집 져놓고 나서 저기 하고 나니까. 주민들은 산업단지 부지에서 복모리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0, 90 먹은 노인 양반들이 어떻게 이주단지가 새로 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반문여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좀 제발 좀 복모리는 내버려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안시는 보상 조건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부지 제외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달 말 주민 투표를 실시해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을 경우 복모리를 산단 부지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최근 아산 지역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소방관을 사칭해 화재 안전 점검을 한다며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소화 약재 교체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절대 소화기나 소화 약재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 씨. 한 달 전 화재 안전 특별 조사를 한다며 찾아온 남성은 정 씨에게 소화기 수명이 다 됐으니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말에 이 남성에게 소화기 2대를 5만 원에 구입했지만 알고 보니 이는 사기였습니다. 점검을 완료했다며 판매한 소화기는 만들어진 지 10년도 더 지난 폐기 대상인 소화기였습니다. 소방검사기관을 사칭하며 인증서까지 써준 터라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대원이다 혹은 무슨 소화기 그런 거를 사야 된다고 하고 명찰까지 가져왔으면은 그런 사람은 진짜 소방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파는 줄 알지 그게
사기 치러는 거는 상상도 못했고요. 이처럼 소방관을 사칭해 폐기 대상인 소화기를 판매하는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소방 공무원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소화기 수명이 다 됐으니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소화약제 교체비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폐기 대상 소화기를 제조일 위에 검사 완료라는 스티커를 붙여 속이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매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소화기 교체 시기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추갑식 소화기는 압력계가 녹색을 가리키면 정상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화기 교체 시기는 제조일로부터 10년입니다. 무엇보다 소방서나 소방공무원은 소화기나 소화약제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합니다. 소화기나 소화약제를 절대 판매하지 않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확인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지만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나성동 상권을 명품거리로 만들기 위해 상인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직접 쓰레기를 치우고 불법 광고물을 걷어들이면서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시의회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나성동의 한 상업지역. 상인들이 거리에 있는 쓰레기 청소에 나섰습니다. 바닥은 물론 골목까지 구석구석 손길이 닿습니다. 가로등에 붙은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커다란 입간판도 구석으로 치웁니다. 최근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상인회 스스로가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월 1회씩 저희 청소와 회의를 가지면서 앞으로 대책과 깨끗한 환경, 명품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모이고 정기적으로 청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인회의 노력과 함께 세종시의회와 세종시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화거리 조례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일정 상가가 참여하고 있는 상권을 특화거리로 지정해 공동 디자인이나 입간판 제작을 지원하고 홍보와 마케팅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조례를 만들기 위해 상인과 시의회, 지자체가 논의에 들어간 상태로 조례가 통과되면 불법 광고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법 광고물들이 줄어들어서 좋고 또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인들과 세종시 노력으로 복잡했던 거리가 명품 거리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방의회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과 윤영권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일 항쟁기 당시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으나 아직까지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맞대응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 시민들이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에서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우리 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세종시장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적 규정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력한다의 의미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고적, 훈시적으로 규정에 불과하므로 시장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조례안은 이르면 오는 9월 초 열리는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을 동원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일본 전범기업은 모두 299곳으로 이 중 284곳의 기업이 현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의회가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규탄 성명을 통해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는 국민 여론과 정서를 무시한 경제 도발이자 자유경제 시장 질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청과 교육청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강경 대응할 것은 물론 시의회 역시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전 시민과 함께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무궁화 축제를 엽니다. 올해에는 무궁화 공원까지 조성되면서 축제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정작 무궁화 공원은 축제와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올해 공사가 마무리된 세종 전월산 무궁화 공원입니다. 전 세계 300여 종의 무궁화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13만 제곱미터의 넓이에 문화광장과 무궁화 품종원, 위로 정원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매년 세종 지역에서 무궁화 축제가 열리고 있는 만큼 상승 효과가 기대됐습니다. 올해도 15일부터 이틀 동안 무궁화 축제가 열릴 예정으로 축제장에는 무궁화 전시장과 실내 정원 등이 조성되며 각종 무궁화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하지만 올해 세종에서 열릴 무궁화 축제는 이곳 무궁화공원이 아닌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무궁화 공원이 조성됐지만 정작 축제와 연계되지 않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현재 무궁화 축제가 광복절과 연계해 진행되고 있다며 프로그램과 무더운 날씨 등을 고려해 장소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무궁화 공원을 LH로부터 아직 인수받지 않은 점과 현재 공원의 완성도가 부족한 점도 한몫했습니다. 다만 세종시는 공원이 이관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축제 연계를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궁화 정원이 좀 자리가 잡혀가면은 무궁화 정원을 좀 잘 활용도 하고 또 나중에는 그 무궁화 꽃 전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무궁화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분간 무궁화 축제를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하겠다고 답한 세종시. 무궁화 공원이라는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자치권 확대의 열쇠가 될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세종시의 조직과 재정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과연 쟁점은 무엇인지, 통과 시점은 언제가 될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입니다. 세종시 출범의 법적 근거가 된 법안으로 설치 목적에 기존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더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문구를 명시해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 인건비 제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읍면동장을 개방형이나 공모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종시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 내년 종료 예정이던 보통교부세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고
문화, 관광, 체육, 교통 분야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특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역시 재정 관련 조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의 재정 특례를 인정할 경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행안부와 기재부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준인건비 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 역시 행안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 조직, 자치 재정 이런 쪽에 좀 자율성을 좀 부여해주는 조항으로 많이 들어가서 지방 정부로서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기국회 때 통과를 시킬 목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종시 자치권 확대에 명운을 진 세종시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로드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 시민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추진해온 택시 증차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택시 실태조사 및 총량 산정을 위한 용역 결과 세종시의 택시 총량을 80대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끝에 현행대로 352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택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증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택시 운행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0일까지 제3차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합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에 등록한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해 시청 참여 공동체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